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안보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 송기인 신부를 이 강찬호 전 중앙일보 논설 우연히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송기인 신부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에 자기 입장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산 교구가가 아니다, 자기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제주도 별장을 산 것은 후원금을 받아서 샀다. 파는 돈은 절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절반은 이미 그 집을 살 때, 별장을 살 때 후원해줬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거 전부 계좌 다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강찬호 논설위원이요,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강찬호 논설위원도 시사저널로 자리를 옮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 아주 좋은 뉴스를 많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제가 이번 2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법정 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선거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압박의 수위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위중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중교사도 이제 곧 최종 이 결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위중교사도 이제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서정욱 변호사가요, 과거에 이 정경심 사건 때 증인으로 나왔던, 위증을 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총장 김현숙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성윤 의원의 이제 보좌관으로 가 있다고 합니다. 요 김현숙에 대해서 최근에 이 위증에 대해서, 위증 교사가 아니고 위증 교사를 정경씨가 했는지, 그 다음에 조의가 했는지, 요거는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한 거겠어요. 그래서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요,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의 형량이 실제적으로 위증을 한 사람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그런 형량인데, 자, 그런데 이 김현숙에 대해서요,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김현숙이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 김현숙이하고 그 다음에 위증 교사를 한 이재명하고 위증을 한 김진성, 요것을 비교하면서 형량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혁진 변호사는 이 위증 교사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5년인데 이거 5년을 다 때릴 것이다, 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서정욱 변호사는 한 3년 정도를 때릴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선거법은 100만 원만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위증 교사, 선거법이 아닌 경우에는 금고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고형은 이제 집행유예형 이상만 받으면 무조건하고 배지가 또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아주 비교를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우선 송기인 신부의 요 내용을 여러분께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여전히 의혹은 계속 남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강찬호 시사저널에 이제 강찬호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최초의 인터뷰가 되겠는데,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하면서 이게 시사저널을 같이 겸직할 수 없는데, 이게 하여튼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인데, 이 단독 보도 내용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얘기하겠는데, 우선 이제 이 내용이 기사가 굉장히 길은데, 그래서 강찬호 논설위원이요, 이 송기인 신부를 직접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교구의 이 관계자, 왜냐면 이게 부산교구가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교구의 재산국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굉장히 신뢰성 있는 보도다. 본래 강찬호 기자의 보도 특성을 보면은 절대로 이 엉뚱한 얘기는 안 해요. 직접 현장을 취재해서 확실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그래서 우선요, 이게 이제 짓도 멋있어요. 이게 이제 앞바다가 보이잖아요. 예. 이 앞바다, 이 제주도 앞바다. 그러니까 이게 풍광이 굉장히 좋으니까 집값이 제대로 나가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재산 관보, 이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양산에 있는, 지금 이제 이 송기인 신부가 거주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자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봤는데, 자, 우선요, 이게 왜 진짜 송기인 신부가 맞느냐? 예, 그리고 그동안의 용도는 뭐였느냐?
예, 그래서 왜 이제 문재인 딸인 문다혜가 이걸 샀느냐. 요런 이제 의문이 계속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를 산 거는 맞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샀느냐? 자기한테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후원금을 받아서 샀다. 그러면 팔아서 그 돈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절반은 이 집을 사는데 후원해준 사람들한테 돌려줬고 고마움으로 표시로 절반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데 쓰겠다. 자, 좋은 데 쓰겠는데 좋은 데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 요거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그러면 자금 출처 그리고 실제로 절반을 후원자한테 줬다는데 요거 전부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사량이 방대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왜 부산 교구걸로 돼 있는데 다른데 밀양이나 양산은 부산 교구라고 하는 그 소유라고 하는 이 병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본에 여기는 왜 안 돼 있느냐? 요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재산, 그러니까 부산교구 관계자가 얘기한 걸 보면은 부산교구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부산교구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재단법인 부산교구의 부동산은 전부 문체부에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송신부 개인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 부산교구 재산국에 물어봤더니 교구 입장에서는 그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원래 사목자의 개인 재산까지 교구가 알 수도 관리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것도 이제 수상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산과 밀양에는 송신부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산교구라고 딱 병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신자들이 기증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밀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별세하면 땅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본래 별세하면은요, 통상적으로 전부 교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거를 강요를 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고 난 적, 법률적 사고, 투쟁, 법적 소송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 상속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고 전부 다 포기하고 교구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 주택을 갖다가 피정과 수료는 용도로 지금 신고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요, 부산교구가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교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 7월 26일하고 29일 사이에는 이 문재인이가 김정수, 그 다음에 손자, 가족들하고 2박 3일간 2호, 그러니까 재임 중이잖아요. 여기서 놀러 갔어요. 예. 자, 그래서 사실상 요게 문재인의 별장식으로 운영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가족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하는 걸 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 자, 그러면은 이걸 왜 하필이면 문재인한테 팔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문재인이가 이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고 이 집을 좋아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말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찬호 기자가 송긴심한테 직접 세 가지 질문을 지금까지 이제 취재를 한 결과 지금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의혹. 하나는 뭐냐? 본인의 부동산이 전부 교구 거라고 이제 과거에 말했잖아요. 근데 왜 제주도 것만 본인 소유로 드러나고 다른 데는 진짜 부산교구로 되게 차이점이 뭔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무슨 돈으로 제주도에 주택을 마련했고 30여 년간이나 도대체 무슨 용도로 썼는지, 피정이나 휴양시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을 교구 대신에 다양하게 넘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판 돈 3억 8천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만은 요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 땅을 자기가 산 것은 자기도 제주도를 좋아해서 샀다. 예.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알게 된 집 짓는 사람이 이거 좋은 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장만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제주도 땅은 개인적인 후원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샀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이가 이제 갖고 싶다고 한 이유는 뭐냐? 이게요, 문재인 내외, 그 다음에 준용 다이와 같은 가족 4명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 나보다도 효과적으로 그 집을 잘 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그 문재인 가족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가 여러 차례 개인 용도로 문재인 가족이 써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 이게 문대가 이 주택을 산 뒤에 용도를 놓고 별장이냐 공유 숙박업소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송기인한테 물어봤어요. 송기인 신부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문다의 본인이 사는 건지 영업을 하는 건지는 난 모르겠다. 그 가족이 집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아니 근데 요거를 팔고서도 이게 누구 건지도 몰랐다. 이건 거짓말한 것이요. 이런데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도 인근에 요 주택, 그러니까 별장 지역을 살 때, 1988년도에 살 때 문재인이도 그 근처 한 10km 떨어진 지점에다가 또 집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서 같이 제주도에서 지낼 생각을 한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도 서로 없었다. 이게 이것도 또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집을 판 돈 절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게 별장이다, 그 별장이 아니다, 공유 숙박업이다, 이렇게 윤건영을 비롯한 친문들이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강찬호 기자가요, 제주도 한림읍 사무소 관계자한테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요 주택은 공유 숙박업으로 그러니까 되어 있느냐 물었더니요, 그 주택은 요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숙박업이 아니다. 농어촌 민박업소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2006년도 이래 등록된 이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요, 개인주택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을 하려면 대개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등록할 경우에는 주인이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친문계에서 공유 숙박업, 에어비앤비 요거라고 했지만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 윤건영이랑 친문계 인사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받아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가짜 뉴스를 선전을 홍보를 했는지, 그것도 배우 조정세력도 또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 문대아이가 지금 이제 친윤 쪽에서는 자택을 팔아서 제주도에 부동산 샀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자택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3억 8천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자택 팔았어요,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택이 결국은 서울 부암동에 있는 문다의 기존 집을 팔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부암동 집과 관계없는 다른 또 그 자택이 있어서 요 돈을 팔아갖고 샀다는 것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문은 여전히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예, 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위중교사죄, 요 위중교사죄의 형량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요게 이제 또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혁진 변호사,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정혁진 변호사하고 서정욱 변호사,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두 분의 주장을 보면은, 정혁진 변호사는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한 3년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아주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보냐, 그러면 최근에요, 지난 9월 11일 날 정경심 과 관련해서 조민희가 그 국제인권법센터 주관 세미나에 나왔다. 그러니까 인턴을 했다는 거예요. 인턴을 했기 때문에 공익인권법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그 세미나에 나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앉아 있었다, 요거까지 전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앉아 있는 조민의 모습, 그게 그 앉아 있는 사진까지 들이대면서 그건 조민이 맞아, 요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확 까보니까, 확대 재생산해보니까 조민이가 아니에요. 이 고등학생인데 조민이 교복이 아니에요. 학교 교복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라나. 그러면 뻔한 거죠. 이 위중을 누가 교사했겠어요? 조국 아니면 정경심인데 검찰 수사 결과 누가 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위중범만 지금 김현숙으로 돼 있고 징역 11개월을 구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경심 요 사건에서 이 김현숙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총장 여기에 위증하고 그다음에 김진성이의 위증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하냐는 거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연히 김진성 위증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김진성은 누구에 의해서 이 위증을 하게 됐느냐? 이재명에 의해서 위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옛날 2002년도 대법원, 이게 판결은 3, 4년도에 나왔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 예, 경기도지사 한 건데, 이게 억울해가지고, 그게 내가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위증을 강요해가지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어요. 김진성이가, 이재명이가 시킨 대로. 그 바람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은 가짜가 아니야. 진짜 맞아. 이렇게 돼갖고 무죄 판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경기도지사 당선돼갖고 해먹다가 지금 요렇게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대선 후 지금 당대표 2번씩이나 해먹고 방탄 정당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 영향이 된 겁니다. 결정적 영향. 그렇기 때문에 요 대선 후보까지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김진성이가 위증만 안 했으면 이거 경기도지사도 날아가고, 오늘날 이재명은 우리가 보지 않는 거죠. 오늘날 같은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 일이 없게 되는 건데, 요 위증이 유일한 결정적 무죄 선결이 된 거예요. 예. 요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다 영향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김현숙이라고 하는 인권법센터 사무총장의 위증? 이거 정경심은 어차피요. 7개의 혐의인데, 어느 거 하나로 가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유죄 판결에 전혀는까지는 아니지만, 형량에는 다소 영향이 있을지만은, 유죄냐 무죄냐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결정타가 됐다. 그런 점에서 형량을 요 11개월인데, 그야말로 비교할 때 비교의 대상이라는 사건의 중대성, 요거에 볼 때, 이 비교가 안 되는데 11개월이나 구형을 했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구형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반드시 징역형으로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떨어지는 것도 한 3년 정도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집행유예만 떨어지면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이의 배지는 날아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월이 되면 연거푸 이재명의 배지를 띄는 판결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 요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법률적으로 조금만 자세히 한 2분 정도 더 말씀드리면, 우선요, 위증 이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냐, 사건의 중대성, 예, 그 다음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위증 때문에 얼마나 컸느냐. 그래서 사건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재명이는 경기도지사가 당선이 된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정경심이는 그렇게까지 중대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김진성의 위증, 그리고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다. 그리고 재판의 영향 결정적이라는 거죠. 유일한, 김진성의 위증이 유일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은 범죄 증거가 워낙 많아. 예, 그리고 혐의도 워낙 많아. 어차피 유죄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위증 교사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위증의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상하치유 관계가 있느냐? 대가성은 뭐가 있느냐? 요것도 형량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때는 하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본다면, 정경심을 비교하면, 정경심의 경우에는 그냥 사무총장 1개, 그냥 쪼매는, 그냥 1개 대학의 연구소, 예, 그런 지휘감독밖에 안 되지만은, 김진성의 관계는 하나는 시장이고, 물론 하나는 수행비서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가성,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현숙이라고 하는 정경심 사건의 김영심이는 잘해봐야 무슨 상하 인간관계가 대단하겠어요. 일개 교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총장인데, 그런데 이제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 이건 추정인데, 지금 이성윤이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조국이가 조국당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이성윤은 민주당, 뭐 당은 다르지만 거기에 보좌관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센터 사무총장 자리가 잘리니까 그 보좌관 자리 하나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좌관 자리 줬는데 그 봉급이라고 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김진성이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김진성이는 김인섭이하고 둘이서 백현동을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백현동을 어느 정도 나눠 먹었느냐? 김인섭이가 77억 플러스 한박 5억짜리 한 82억을 딱 채 먹었잖아요. 요거를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가성이 큰 것이 되겠고, 그리고 위증범보다는 위증교사법의 형량이 훨씬 더 많다. 예. 자, 그래서 위증한 여기 김현수, 요거보다는 위증을 교사 이재명의 형량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 요거는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년에서 법정 최고의 5년형,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죄질의 불량성, 그러죠? 죄질의 불량성, 그리고 반성이 전혀 없는 점, 흔히 재판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반성하지 않는 점, 요런 점들이 곁들어진다면 요거 지금 이재명의 위증교사 당연히 징역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법정 구속이 한 40%, 그리고 집행유예가 한 40%, 그리고 이제 벌금 같은 아주 좀 유약한 그런 처벌이 한 20%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과거의 판결 사례만 보더라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